플랜 B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매를 함에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들으시면 누구라도 경매를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제 그 내용으로 경매를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려면 최소한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경매란 법원의 경매 법정에서 일반인 누구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물건에 입찰 참여하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득하는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 즉 경매하고 강제 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경매 사건이 형식적 경매보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우리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는 이제 서로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낙찰되고 나서 낙찰자의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어떤 절차로 경매가 진행되는지 정도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죠. 그리고 나면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이 되고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준비해요. 그럼 매각 방법 등을 지정, 공고, 통지하고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이 되면 매각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낙찰자가 소유권 인정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경매 절차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받으려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담보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그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래 경매 진행해 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게 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건을 진행할 그 담당자, 담당 경매계를 지정해 줍니다. 또 그 사건을 배당받은 이제 담당 경매계에서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려면 그 물건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담당 경매계에서 감정평가사무소나 집행관사무소에 감정평가 명령도 내리고 현황조사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채무자한테 또 담보제공자한테 손달리 보내고 또 공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내린 명령대로 다 보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담당 경매계에서는 자기 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건들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은 또 어떤 법원, 어떤 경매계는 뭐 4개월 만에도 이제 1차가 진행되고 또 어떤 데는 뭐 1년이 지나도 1차가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이 되고 그리고 허가 또 불허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잔금 납부하라고 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받아가 잔금을 내면 이제 등기 가져오는 것이고 잔금을 내면 완전히 낙찰자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잔금 내는 순간 낙찰자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때서야 잔금 내고 이제 나서야 인도명령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이 들어가야 배당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까지 끝나면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경매 절차예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매를 할 때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법적으로 이 물건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법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러한 권리 분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무엇이냐면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에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가 없어지는, 소멸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래서 낙찰자들이 인수가 되느냐를 결정해주는 기준이에요. 아주 중요한 권리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소 기준 권리는 7가지가 있어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7개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무조건 외우세요. 이제 이렇게 7가지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 등록, 등기부의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권리 이하는 전부 낙찰로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전부 받든 일부를 받든
그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으니까 낙찰자한테 자기가 돈 못 받았다고 해서 더 달라고 못하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주기인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만약에 점유주기인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인 경우에 대항력 유무를 결정 짓는 거예요. 이 말소 기준 권리의 기준은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 정해지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임차인의 이제 대항력 요건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전입 신고를 하고 또 점유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내가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어서 낙찰된 금액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적다 하더라도 낙찰된 금액보다 내가 적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손해볼 일이 없다. 임차인은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낙찰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배당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즉 떠안고 물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는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임차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용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임차인이 전입만 하고 점유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틈새 시장이에요. 제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아주 간혹입니다. 전입은 되어 있어. 근데 임차권 등기도 내지 않고 이사를 갔어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의외의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